유정복 인천시장,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오늘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신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또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먼저 인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서 해야 돼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죠. 예, 앉으시죠. 예. 앉으셔도 되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 2015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고, 또 오늘 이렇게 객석에 계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아주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궁금한 사항도 서로 얘기 나누고, 또 인천의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는 소중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저희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지난번에 예, 지난번에. 예. 아니, 근데 벌써 2015년이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달력이. 네. 그죠? 12월 한 달. 어떠세요? 12월을 맞이한 기분이요? 늘 바쁘지만요. 네. 이제 한 해를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는 더더욱 몸도 마음도 바쁩니다. 왜냐하면 한 해 모든 사업들 다 마무리 점검을 해야 되고, 또 내년도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제 금년도 예산, 내년도에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 계획도 세우고, 또 그렇기도 하고요. 연말 되면 뭐 각종 모임에서 송년 모임도 하고요. 또 이제 각종 회의라든가 뭐 이런 그 정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바쁘죠.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네. 화살같이 벌써 12월 달의 달력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아쉬움도 많지만 또 한 일도 참 많이 화면을 통해 저희가 또 봤고요. 또 내년에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내년에 또 기대감도 크지 않겠습니까? 예. 네, 내년에 대한 기대감 어떠세요? 우선은 우리는 뭐든지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는 희망, 기대, 그리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는 아마 금년도보다 더 희망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정말 어려운 점도 많지만은 또 다른 어느 지역도 가질 수 없는 가능성과 잠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살려나가느냐 하는 것이 인천의 미래가 될 것이고요.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또 얘기 나누면서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이루어온 많은 그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한 해, 이제 피부에 느끼는 그런 성과를 내는 한 해로 다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정소영 교수님과 우리 박상무 회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올 한 해 뭐 이 목표에 따른 만족감이 더 크세요? 아니면 후회가 조금 더 있나요? 교수님부터. 먼저 정승현 교수님부터. 물론 뭐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있는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그 학생들이 지적으로 성장해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네. 보람이 많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뭐 책을 통해서도 많은 걸 습득하고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보람을 느꼈던 정말 희망찬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우리 박상무 회장님은 예, 어떠세요? 그 연말 되면 한 해를 돌아보는 일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나 그러하듯이 뭐 후회도 있고 만족도 있고 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굉장히 바쁘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족스러운, 뭐 매우 만족스럽다 이렇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후회할 일은 별로 없었고요. 12월 들어와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남은 한 달 좀 더 천천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네. 정신없이 달려왔고요. 저희가 화면에서도 봤듯이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유정복 인천시장님이 올 한 해 성과를 좀 간단히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1년 동안에 뭐 정말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금년도 기억나는 것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인천이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게끔 국제적인 행사들도 많이 했습니다. 체계 수도 개막도 했고, 세계 교육 포럼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프레지던트컵, 세계 최고의 골퍼들이 와가지고선 6일간 큰 잔치를 하고,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천에서는 인천이 갖고 있는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대형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 인천발 KTX 문제라든가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위를 일반 도로화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서구 쪽에 그 루원시티가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이거를 정상화를 이제 LH하고 합의를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제3연육교 이것도 오랫동안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선 설계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라든가, 또 이제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그 동안에 비정상적인 이 정책을 갖다 정상화 시켜서 하는 문제, 이런 일들이 참 이제 그 시에서는 역점을 두고 해 나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천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보다도 더 중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건데, 그것 중에서 하나 아마 피부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문학산 정상 개방이거든요. 우리 문학산은 51년 동안 우리가 가보질 못했어요, 정상을. 이건 우리의 소중한 정말 역사가 간직돼 있는 곳인데, 2000년 비료의 역사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것을 정상을 지난 10월 15일 날 개방을 해서 이제 시민 여러분들도 문학산을 지금 주말에 많이 가고 계신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이해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송도에 이제 우리 인천호선 최초의 국립 세계 문자 박물관을 유치해서 이제 내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국립 세계 문자 박물관은 아마도 깜짝 놀랄 정도로 큰 규모예요. 이 건축비만 1,0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세계적인 문자 박물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자 박물관이지만 세계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를 통하지 않은 뭐 유물이나 유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세계 문자 박물관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대형적인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2015년도는 정말 바쁘게 달려왔지만은 또 돌이켜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저는 무엇보다 지난 여름에 메르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때 그 중국 관광객이 좀 많이 떠나갔잖아요. 근데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 중국 로드쇼를 펼쳤었잖아요. 그게 좀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메르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메르스가 그 한국에 얼마나 심각한 충격을 주고 또 국민의 불안을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정말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인천에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수도권에 수도 없는 하루에 50만 이상이 출퇴근 왕래를 하면서도 인천이 기적과 같이 이제 메르스 환자가 없었는데, 이것은 뭐 시민들이 다 정말 같이 철저하게 우리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이제 많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달에 중국에 이제 가서 허난성과 또 상해 또 대만까지 가고 직접 로드쇼도 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약 한 22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 협약을 하고 지금 하나하나 이제 들어오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렇군요. 그 우리 시장님의 인차이나 프로젝트. 네. 이제는 사실 뭐 세계적으로 중국, 차이나라는 나라를 빼놓고는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를 논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인천이 고향이고 집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학교 다니고 이제 신포동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화교 친구가 그렇게 많았어요. 어머, 중국어 잘하시겠네요. 걔네들이 한국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 똑똑한 네. 애들이었구나. 제가 중국어를 하진 않았는데 예. 어쨌든 이 인차이나 프로젝트 이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정말 잘 추진을 해나가야 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정승현 교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인차이나의 인은 인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천 안에 중국 시대를 개막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여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중 FTA도 며칠 전에 국회를 통과했고 연말쯤 발효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또 많이 노력하셔서 우리 인천시와 중국 산둥성의 웨이하이시가 한중 FTA의 경제협력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전초기지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우리와의 뭐 경제 관계는 가장 밀접하고 특히 그 화폐가 그저께 또 기축통화의 반열에 오르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발전을 인천의 제도약의 기회로 삼으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윈윈이네요. 아니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차이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제 중화권 관광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다양한 자원 또 상품을 개발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시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전 또 박상문 회장님한테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럴 리가요. 예, 예. 아니 우리 박 회장님도 그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정 교수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중국을요 정말 제대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 중국의 인구가 뭐 지금 한 14억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달에도 중국의 산둥성을 갔다 오고 또 작년에는 이제 광동성도 갔다 오고 아까 허난성도 갔다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이 그 성의 인구가 다 1억이에요. 1억 성의 인구가 땅도 우리 남한보다도 더 넓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자매 결혼도 하고 우호협력 관계도 하지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시장을 보면은 이게 뭐 그냥 엄청난 시장을 왜 눈앞에 두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은 다 우리의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차이나 프로젝트는 이 중국이 눈앞에 보이는 시장이다. 그럼 중국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인천을 어떤 파트너다 해서 서로 협력하는 이건 경제든 문화든 관광이든 이런 부분을 해 나가는 기본 그 정책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 중국 과까지 두었어요. 중국 협력관실을. 과를 새로 만들고 관광공사를 새롭게 부활하고 그리고 중국의 인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인천 안에 중국을 심고 또 중국 속에 인천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가서 그 지모시 칭다오에 거기 가면요 한국관을 내년 1월 1일 날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추홀관이라고 우리 인천관을 인천의 식품 회사들 한 15개가 다 들어가서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무궁무진한 시장이 중국이에요. 이걸 갖다가 인천하고 협력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 지난 8월 달에 가가지고 요코드를 하는데 말이 그렇지 한 번에 22만 명 어느 회사에서 수보고 건설에서 15만 명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크니까 이 단위가 틀려요. 이런 중국을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오면은 접근성도 좋지만은 우리 차이나타운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짜장면을 제일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인천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런 역사성이 있는 거를 잘 살려나가면은 중국 맞아요. 사람들인데 매력적인 곳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박상문 회장하고 제가 금년에 그 섬을 여러 군데 다녔어요. 우리 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여기 배 타고 다녔습니다. 자, 정말 그 중국에서 올 때 가장 먼저 배가 닿고 비행기가 닿는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염 선배님, 네. 진짜 우리도 중국어 빨리 해야겠어요. 쉐쉐. 자, 이런 인천의 관광 인프라를 좀 집적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인천관광공사가 4년 만에 부활이 됐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은 부활한 인천관광공사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박상문 회장님. 예, 그 인천관광공사가 부활하기까지는 많은 신통이 있었어요. 일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이제 반대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관광공사 같은 전문적인 기관이 이 일을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다만 이제 관광공사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금 재정난이 어려운데 관광공사가 이제 생기면서 부가적으로 발생할 재정 부담 같은 것들이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일부 반대를 했다고 좀 보는데요. 인천관광공사가 앞으로 할 일은 이런 시민사회 일부 시민사회의 반대의 목소리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인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더 정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광공사 내부의 이제 의지들이 따른다면 저는 분명히 관광공사는 잘 부합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정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의 그 수많은 희망들을 인천으로 잘 끌어들여오기 위해선 어떤 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시장님? 지금 박삼문 회장이 말씀하셨지만은 관광공사를 새롭게 이제 출범시킨 거는 이 정말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우리의 자원, 관광 자원 상품을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근데 관광공사 출범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새롭게 뭐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가 있고 또 국제의료 그 교류재단이 있고 의료재단이 있고 이걸 통합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광공사 출범됐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이거를 정말 성과 있게 해나가기 위한 아주 치열하고도 정말 주도면밀한 준비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다음 아마 12월 중으로 관광산업 진흥 확대회의를 시에서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건데 전체 각계각층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향을 지금 정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적인 초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 가치, 그다음에 어떤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섬이다. 지난번에도 섬 배 타고 쭉 투어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워낙에 나라가 크니까 평생 동안에 바다를 못 보고 일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반이나 돼요. 우리 바다만 해도 이들한테는 훌륭한 자원이 돼요. 거기다 섬, 거기다 이거 콘텐츠를 담아서 하면은 엄청난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뭐 송도를 비롯한 이 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훌륭한 인프라, 그리고 우리 개항 창조도시로서의 그 항만과 또 우리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 유적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그 우리가 중요한 관광 상품화하고요. 또 이제 있어요. 우리 한류. 중국 사람 지난번에 가니까 하여튼간에 별에서 온 그대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막 대학생들이 한국말을 해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한류 때문에 예. 한국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맞습니다. 비즈니스도 아니고. 지금 중국에서 치맥이 더 잘 팔려요. 그렇죠. 예. 이게 한류 문화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류 문화 콘텐츠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송도 석산도 그렇고 여기 뭐 인천대학교도 그 이제 거기 그 촬영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음악 펜타포드 락 페스티벌이라든가 한중 그 관광 그 한류 그 페스티벌 이런 부분들 이런 한류 문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얼마 전에는 지난 주말에는 공항에서 한복 또 공항 패션 페스티벌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드라마, 음악 거기다 나가서 음식 그 다음에 뭐 패션 그 다음에 인천이 자랑하는 뷰티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선물 중에서 이 구매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그래서 인천에서 어울이라는 화장품을 지난해 론칭을 해가지고 이제 화장품관을 중국에 엽니다. 아주 최고로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뷰티 산업 또 앞으로 의료 관광 이런 종합적인 것을 다 해나가게 되면은 인천은 뭐 엄청나게 좋은 이런 그 미래의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인천이 또 하나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합 리조트 개발이 된다면 인천 경제에 진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 교수님? 예, 그야말로 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마침 지난주에 정부가 그 복합 리조트 계획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6개 사업자가 신청을 했다 그래요. 그중에 4곳이 인천의 영종도에 기반을 가지고 복합 리조트를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잘 알려져 있다시피 복합 리조트 사업이라는 거는 뭐 국제 회의나 컨벤션, 전시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마이스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복합 리조트 마이스 산업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는 뭐 도시국가 싱가포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라는 뭐 호텔, 카지노, 컨벤션 센터, 쇼핑 센터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도 경쟁력 있는 거를
철저하게 융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리라 생각이 되고, 또 이 복합 리조트 산업이 굉장히 인천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 서비스 산업의 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용 창출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천이 전국에서 실업률이 좀 높은 편에 드는데, 이런 복합 리조트 산업을 잘 발전시키면서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영종도 미단시티 있잖아요. 그 인천 시민들이 꼭 바라는 것 중 하나가 그거 아닌가요? 그죠, 회장님? 예. 네.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좀 주지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영종도 미단시티가 인천 시민들에게 아마 큰 황금알을 낳는 지역이 될 것은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 미단시티 니코 카지노 이렇게 되면은요, 약간의 부정적 이미지가 좀 심어질 수 있어요. 정확하게 복합문화 관광지라고 하는 표현들을 저희가 먼저 써주신다면 카지노라고 하는 그 불편한 단어에 부정적 인식을 좀 안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정 홍보나 저희가 홍보할 때 미단시티는 복합문화 관광지라고 하는 명칭이 좀 앞서서 서준다면 시민들도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굉장히 긍정적 마인드로 이제 미래 비전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약간 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복합 리조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인데요. 실질적으로 개발에 있어서 이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율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호텔, 그 다음에 각종 뭐 문화, 그 다음에 뭐 각종 엔터테인먼트, 상업지구 이런 게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복합 리조트는 투자되는 금액이 지금도 2개를 지금 영종에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라다이스 시티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 리퍼 앤 시저스 하고 있고, 이게 최소한 1, 2조 붙어서 많게는 5, 6조 정도 투자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라스베가스나 마카오나 이런 데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것이 갖는 주변의 영향은 어마어마하고요. 여기에 그 직접적인 고용 창출만 10,000명 이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인 또 관광적인 부분은 엄청나다는 거고, 카지노는 외국인에 한해서 출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여 갖고 여기에 경제적 그 산업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을 네.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죠. 네. 우리 국내인들도 이제 거기서 많은 상업시설, 위락시설, 그다음에 예. 경제적 효과, 그리고 그로 인한 부가가치가 그 인천에 뭐 여러 가지 산업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인천공항이 아시아도 아니고 세계에서 최고의 공항으로 지금 6년인가요? 7년? 10년. 10년 10년째. 연속인가요? 10년. 와. 10회 연속 세계 공항 평가 1위를 했어요. 1위입니다.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좋은 조건을 놓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근데 조금 아쉬웠던 소식들이 뭐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를 검토를 하던 그 해외 투자자들이 사업을 좀 포기하는 경우도 밝혀서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네.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궁금해하실 건데, 이게 정부에서 아주 이 서비스 산업의 중심이고 핵심적인 산업으로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의 복합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지난해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34곳이 처음에 응모를 했어요. 처음에 제안을 받을 때. 근데 그때 인천이 17개고 나머지가 이제 17개인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프로포절 제안을 받을 때는 그 9군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 9군데 중에서 인천이 6개소고 나머지가 3개예요. 그만큼 인천이 아니면은 경쟁력이, 인천이 아주 월등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조건이 좀 뭐 조금 전문성적인 부분이라 이해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처음에 5천만 불을 예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플러스
이런 등급을 가져야 되고 이런 쭉 요건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죠. 근데 이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업체 중에서 결국은 들어온 게 6개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그중에 4개가 인천이에요. 4개가 인천이고 하나가 저 진해하고 하나가 여수인데 그 규정에 딱 맞춰서 들은 건 인천 2개밖에 없어요, 지금. 제대로 정확한 요구 조건을. 그래서 인천은 지금 유력하게 결국은 이제 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이제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은 됩니다. 그래서 인천으로서는 지금 뭐 이런 걸 통해서 보더라도 다른 대한민국 어느 지역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이고 이 수조가 투자가 되는데 뭐 그냥 기분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경제성을 분석하고 그러는데 최적지는 인천이다. 이런 걸 이제 나타내 주는 거고 네. 인천은 이제 4개가 돼 있고 2개가 그중에서 아주 요건을 제대로 갖췄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도록 지금 여러 가지 추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가능성이 높은 그럼요. 지금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인천 시민분들이 가장 또 반가운 소식으로 맞이한 게 이제 그 인천발 KTX가 와, 이제 맞아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작년에 그냥 그 시장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운 게 인천발 KTX였거든요. 네. 인천이 철도가 시작된 곳 아닙니까? 1899년 철도가 시작된 곳인데 막상 인천에서 제대로 된 그 전국을 다닐 수 있는 철도망 체계가 아니고 전부 다 서울 가는 편입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인선이 지금 일부가 운행되고 있고 내년 초에 저 인천역부터 개통이 됩니다. 그럼 수인선이 수원까지 가는데 그 어천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부선을 붙이면은 그게 한 2.4km 그렇게 붙이면은 인천에서 KTX를 출발시켜 갖고 대전은 1시간, 뭐 부산, 광주는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와. 근데 이것이 이제 원래 뭐 제3차 철도망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하고는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기본 설계하고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뭐 지금 국회가 오늘 아마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내용을 담아서 일단은 그 추진하는 걸로 해서 하면은 인천서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저 뭐 이건 지금 가급적인 빠른 시일 안에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2.4km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인천서 출발하는 KTX를 타게 될 것이고 또 좋은 소식이 있죠.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인천서 강릉까지 이것도 거의 준 고속철도로 2시간 이내 1시간 와, 4, 깜짝 50분에 놀랐어요. 네. 강릉을 가는 철도망이 구축이 됩니다. 네. 정부에서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인천서 이 수인선에다가 월곶 돼서 판교까지 선을 확정을 지었고 와, 정말. 그다음에 판교에서 저기 여주 그래서 여주에서 원주 이렇게 하고 강릉까지 이제 인천서 강원도 강릉까지 그다음에 부산 광주 여긴 다 2시간 이내에 가는 철도 시대를 열어갈 겁니다. 네. 아니 뭐 인천도 좋은 일이지만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인천을 통해서 또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좋은 일이죠. 맞습니다. 네. 진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문제인데요. 이 수건 사업의 그 KTX 있잖아요. 예, 조기 착공을 위해서 인천에 30여 개 시민단체도 발벗고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민들이 이런 우리의 그 정말 수건 사업이다 인식을 하고 시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조기 착공, 조기 개설을 위한 힘을 모아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예산 확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럼요. 200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승현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 KTX 인천발 효과 굉장히 크겠죠? 예, 지금 뭐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인천발 KTX가 유치되고 확정이 된 거는 우리 또 시장님의 굉장히 역할이 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저는 2가지 정도 그 효과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시장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인천의 300만 시민들은 KTX를 이용하려면 뭐 광명이라든가 용산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편하게 여기 송도역에서 출발해서 대전까지 1시간, 부산까지 2시간 정도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엄청난 인천의 교통 물리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게
하나 가장 큰 편의점이겠고요. 또 하나는 이 글로벌 국제도시 인천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날개를 달게 되었다. 외국인들이 여기 오더라도, 외국 기업들이 오더라도 지방으로 가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천이 KTX가 바로 연결됨으로써 그러한 국제도시 인천, 또 기업 외자 유치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기대가 큽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 재정 건전화에 좀 주력을 한 편이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뭐 경제 회복 또 재정 건전화에 좀 집중하면서 복지 예산은 좀 줄어든 것이 아니냐, 요런 목소리도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네, 우리 인천이 정말 미래의 희망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을 튼실히 해줘야 됩니다.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면 재정 건전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천이 사실은 그 부채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인천이 너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지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좋은 곳이다 보니까 많은 대형 사업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맞물리고 또 아시안 게임을 치르느라고 또 재정 부담이 컸고 이런 문제들을 안고 지금 제가 민선 6기를 출범했는데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엄청나게 사실 재정 건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인천시 역사상 처음으로 2조의 국비를 확보하고 내년도에도 아마 지금 오늘 예산이 어떻게 이제 통과되면 2조 한 2, 3천억대를 지금 목표로 해서 하고 교부세를 무려 한 배 가까이 지금 증액을 4,300억으로 확보하고 이런 많은 재정 확충 노력과 동시에 또 자체 세액 수입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 노력을 많이 해서 재원을 튼튼히 하고 근데 그것만 갖고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세출 구조 조정, 다시 말씀은 씀씀이도 조정을 해 나간 거예요. 씀씀이도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나 단체에서는 예산이 이제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조금 이것은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다 하는 것에 한해서 조정을 하면서 조금 그것은 참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 건전화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목표를 두고 2018년에는 우리가 완전한 재정 정상단체로다가 회복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만 저희가 그 부채를 한 7,300억을 상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이 8조 1,299억, 8조 1,922억, 그러니까 8조 2천억 정도 돼요. 내년도 인천시 예산이 그중에서 한 7,300억 정도는 이제 부채 상환을 해왔고 우리들의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후손들하는 게 정가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다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그러면서도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업도 작년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꼭 해 나가는데 그렇지만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뭐 복지 혜택은 저도 지금 받고 있는 게 둘째 양육 수당이 와. 15만 원씩 나오고 있어요. 오, 웬일이야. 예, 아주 쏠쏠합니다. 아, 그래요? 기저귀 사는데 그럼요. 통장에 서구 양육 수당 해가지고 15만 원씩. 아유, 한 푼 예. 한 푼이 아쉬울 때기 때문에. 둘째 난 거를 2004년에 신고했는데 와. 집사람은 모르고 예. 제가 제 아, 통장으로 이제 네. 해놔가지고 제가 잘 받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찌나 감사한지. 네. 자, 일단 임기 벌써 2년 차를 맞이하셨습니다. 혁신, 소통,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인 이 자리의 이름도 소통 공감 콘서트입니다. 이 핵심 가치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런 자리를 또 항상 갖고 나오시잖아요. 그 일을 할 때요 무슨 단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왜 해야 되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일을 할 때 행정에서도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는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방향을 정한 것이 혁신과 소통과 성과 이렇게 했는데 궁극적으로 성과를 내는 거 아닙니까? 성과를 내도록 하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혁신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혁신은 이런 거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급속하게 변합니까? 정말
자고 나면 바뀔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변화에 맞추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장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변화하는 것이 오히려 편한 것이고 그것이 경쟁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발전이다. 그래서 우리 공직 내부부터 혁신을 강조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오히려 앞서가거나 아니면 주도해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통은요. 또 아무리 일을 해도 결국은 시민이 공감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지지받지 못하고 하면은 그걸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민이 함께 공유 공감해서 같이 참여 속에서 성과를 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자리도 바로 그런 소통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우리 인천시 인구가 300만 아닙니까? 300만 명을 뭐 늘 이렇게 같이 만나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늘 고민이고 그런 것 한 중에 하나로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가 원탁 토론회하고 각계각층 시민들을 모시고 한 2시간 동안 토론회도 하고요. 얼마 전에도 애인 토론회 했어요. 애인 토론회. 애인 좋죠? 사랑했자 인천인자 인천을 사랑하는 토론회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300여 명 가까이 참여해서 2시간 동안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시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도 하고 이런 거 소통을 이제 다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소통의 방식이냐 이런 부분에도 고심을 하고 있고요. 제가 소통을 얘기할 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소통하면 흔히 이렇게 뭐 만나면 되고 대화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의 본질은 진정성에 있거든요. 만나서 그냥 뭐 무리한 얘기하고 자기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진정한 소통이 그것이 소통이거든요. 이렇게 되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야 될 것이고 시민들께서도 역시 참여해 주셔야 돼요. 시민들도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지만 시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정확한 이해가 바로 우리가 발전해 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 하나 더요. 인천에 좀 필요한 항목들을 더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박상무 회장님. 예, 저는 시장님하고 자주 만나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더 그래서 이상 뭐, 예. 시장님께서 소통에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한 말씀 진정성이라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자주 소통하려면 자주 만나야죠. 그리고 만나서 서로 공감대를 얻어야지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민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야기도 다양하고 듣는 귀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것이 그 상호 존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시정부는 시민에 대한 그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하는 존중의 자세, 그리고 시민들도 시장님이 어쨌거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일을 해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에 대한 이해, 이런 존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상호 존중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좋습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재미라기보다는 이거 좀 그 흥미로운 얘기인데 우리가 소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건배할 때 여러분들 소통과 합이 제일이다 해가지고 소화제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알죠. 거기서 제가 개발을 했어요. 오. 소화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예. 진통제. 오! 그건 뭘까요? 진심으로 통하는 게 제일이다. 야! 와. 그래요. 그래서 이견이 없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써먹으세요. 소화제면 그것도 좋은데 소화제보다 진통제다. 진심으로 진통제. 통하는 게 제일이다. 맞습니다. 진심이 중요하죠. 그렇게 진심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2016년에 예산안도 발표가 됐고요. 이제 멀리 뛰기 위해 지금까지 힘들게 저희가 움츠리고 준비를 했다면 이제 마음껏 우리 인천이 멀리 뛸 차례인데 우리 정승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가 더 비상을 하려면 인천이
어떤 걸 잊으면 안 되고 또 어떤 게 더 필요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혁신과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진통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 그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의미에서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융합이라는 게 우리 인천에 있어서 우선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기존 전통의 제조업과 첨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기술 혁신을 꾀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지역적으로도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경제자유구역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도심과 구도심의 융합 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전통 오래된 근대 문화라든가 뭐 개항의 문화와 현대 문화를 접목시킴으로써 인천 문화를 발달시켜야 한다. 그래서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혁신과 소통을 이뤄 나간다면 분명히 인천은 희망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2015 소통 공감 콘서트 희망 인천을 말하다. 송도 경제자유구청 강당에서 유정복 시장님과 또 인천 시민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는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재미있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또 마련을 해볼 거예요. 네, 맞습니다. 1부에 함께 해주신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정승현 교수님,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 박상문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